올해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요, 수많은 가정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침수된 집에 남겨진 고양이를 구하려고 들어간 집사가요,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는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간 사람이 이상하다는 의견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요, 급박한 순간에 집에 고양이나 혹은 강아지만 홀로 두고 탈출할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는요, 사람이 중요하지 고작 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중요하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동물병원을 오래 하며 많은 반려동물 가족을 만나본 저로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큼이나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대상과 상관이 없이 생명의 경중은요, 그리 간단하게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내 고양이와 안전하게 대피하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현행법상 재난, 재해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지만은요,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요. 또한 법적으로도요, 반려동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피시설에는요, 시각장애 안내견을 제외하고는요,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대피 장소나 방법,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요, 우리들 집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물질적 혹은 심리적 준비를 우린 미리 해둬야만 합니다. 우선 재난 시여 각 재난별로 고양이를 집에 두고 잠시 몸을 피했다가 돌아올 상황인지, 지진이나 홍수, 화재와 같이 고양이와 함께 긴박한 대피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집에 두고 탈출해야 할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요, 당장 집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일단 여러분만 먼저 몸을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피시설은요, 동물의 동반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대피시설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는 급박하지 않다면은요, 집이 더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여러분 본인이 안전해야 한다는 건 역시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선 대피 전에요, 충분한 식량과 물을 놓아주셔야만 합니다. 2, 3일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고양이 홀로 집에서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충분한 물을 떠놓으시고요, 수도는 혹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어놓는 것으로 대체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료 역시요, 여기저기 나누어 여러 곳에 충분히 공급해 놓습니다.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해주시고요,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 역시 꼭 삽입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문이나 집 문 앞에는요, 나중에 구조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이 아직 안에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이런 종류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종이를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 놓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고양이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 함께 대피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우선 고양이의 생존 가방을 준비합니다. 고양이 생존 가방은요, 비상시 급하게 고양이와 함께 탈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요,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는 것들로요, 고양이에게 먹일 항불안제, 평소에 먹던 약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캔넬 형태 혹은 배낭 형태 이동형 가방이 필요합니다. 이동 가방 안에는요, 얇은 담요 한 장을 꼭 깔아 놓습니다. 급할 때 흥분한 고양이를 잡아서 안전하게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세탁망 역시 들어있어야 하며, 일주일 정도 먹일 사료와 1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밥그릇과 이동장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배변 패드 역시 필요합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요, 하네스 역시 채워놓습니다. 또한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을 미리 삽입해 놓습니다. 광견병을 포함한 접종 기록이 들어가 있는 수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장 밖에는요, 이동장 안에 있는 동물의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한 정보 카드를 붙여두시고요, 여기에는요, 고양이의 이름, 종류, 암수, 그 다음에 중성화 여부,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접종의 유무, 담당 수의사의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 혹시 모를 이동이나 격리, 검역 등 정부의 통제와 안내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미리 대피할 곳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의 목록이라든가 인근의 친구나 친인척 등의 집을 미리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요, 고양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미리 부탁을 해 놓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곳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만약 상황이 안 좋다면은요, 한동안 차 안에서 지내는 건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재난 상황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어 대피 시설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차 안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되고요. 홍수나 화재 등의 도심형 재해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차 안이 의외로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와 이동 전에는요, 혼란스러운 상황의 변화나 소음, 이동 자체가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항불안제를 하나를 먹여줍니다. 고양이가 흥분하여 이동장 안에 안 들어가려 한다면은요, 세탁망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잡아서 세탁망 채로 이동장 안에 넣어줍니다. 고양이 생존 가방 역시요, 이동장 밖에 부착을 하고요, 이동장에는요, 고양이 정보카드 역시 붙여넣습니다. 이동간에는요, 이동장을 어깨에 매거나 배낭용 이동장을 사용하여 반드시 양손의 자유를 확보하시고요, 재난의 절차나 통제에 잘 따르며 최대한 정부 지침에 빠르게 따릅니다.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라면은요, 물도 밥도 용변도 모두 케이지 안에서 시키셔야만 합니다. 재난과 재해가 많은 이웃나라 일본은요, 화산의 분화나 지진 등의 큰 재난 뒤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동물구조센터가 설치되고요, 미아가 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저 같은 수의사들이 동참하며 구조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하고 다시 주인을 찾아 인계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요, 지진과 같은 큰 재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고양이를 혹시라도 잃어버리더라도 피치 못해 같이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요, 나중에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와 마이크로칩을 꼭 미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요, 고양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집사 여러분 본인이 우선 무사해야 한다는 건 역시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고양이와 함께 안전을 대비하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